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밤. 오늘은 이 방송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PD는 뭐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알겠는데 방송 작가는 뭘 하냐? 그 출연진들이 말하는 거 대사를 다 써주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곧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능, 뭐 교양, 또 라디오에 따라서 일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능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뭐 교양이라든지 라디오 작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능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서 세팅이 되면은 7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요. 뭐 요즘에는 뭐 한 15명까지도 방송 작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7명에서 8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구성은 왕메인 작가, 그 다음에 준메인 작가 2명, 그 다음에 서브 작가 2명에서 3명, 막내 작가 2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도 약간 수익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뭐 패션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 패션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연진 후보로 꼽을 만한 연예인들을 엄청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뭐 평소에 옷 잘 입는 사람들, 또 뭐 디자인학과 출신들, 뭐 패션에 관심 많은 사람들, 기존에 패션 프로그램을 했었던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막내 작가가 자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할 것도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연예인들을 섭외할지 선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섭외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뭐 스케줄도 있고 또 각자의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섭외 같은 경우에는 막내 작가는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 작가나 메인 작가 아니면 또 PD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좀 친분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섭외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아니면 뭐 내가 누구 연예인의 매니저랑 친하다 그러면 또 그 작가가 이제 그 연예인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섭외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출연진이. 그러면은 그 출연진에 맞는 담당 작가를 선정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유재석 이랑 예전에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뭐 나는 유재석 담당, 뭐 또 혹은 조금 이 연예인은 까다로울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일 잘하는 뭐 B 작가를 붙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 연예인 한 명마다 담당 작가가 다 따로 붙습니다. 워낙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해당 연예인 한 명당 담당 작가, 담당 PD가 보통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편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담당 작가가 선정이 되면은 보통은 한 번 정도는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해요.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또 뭐 해당 연예인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다 됐고 사전 미팅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그 준메인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보통 대본을 씁니다. 근데 스튜디오냐 아니면 ENG냐에 따라서 대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 스튜디오는 토크가 많으니까 어떤 큰 주제와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말 정도는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잡다한 게 다 들어가요. 뭐 자리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이런 좀 자세한 촬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대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자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인기 많은 연예인, 좀 말 잘하는 연예인이 가운데 상석에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앉기 마련이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스튜디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ENG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그 대사를 다 쓰지는 않지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거를 할지는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좀 러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촬영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해당 각 장소를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또 몇 시에 이동해야 하는지,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대본에. 그리고 뭐 이제 ENG 할 경우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능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하는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작가들이 많이 만드는 편인데, 이것도 엄청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막 이거 코끼리 코 잡고 뭐 열바퀴 도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면치기 해가지고 소리 얼마나 크게 내면서 먹을 수 있는지도 해보고, 뭐 별의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PD랑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하는데, 이때 좀 아이디어가 좋은 서브 작가나 막내 작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서브 작가나 막내 작가는 대본을 쓸 기회는 아직은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진하고, 좀 얘 괜찮은 것 같은데, 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좀 들면 메인 언니가 너 대본 한번 써볼래? 이런 제안이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메인 작가들도 많이 기대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아무래도 좀 젊고 감각 있는 친구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예능에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글을 잘 못 써도 아이디어 빨로 진짜 막 메인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센스, 눈치 이런 게 예능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을 쓰는 편이고, ENG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촬영 구성안이라고 해요. 이거 줄여가지고 찰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너 찰구 썼어? 뭐 찰구 회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축약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찰구를 써가지고 현장에 촬영을 갑니다. 촬영을 갔을 때에는 아까 그 담당 작가와 담당 연예인이 이제 세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담당하는 연예인만 팔로우하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ENG 같은 경우에 왜 중간중간에 속마음 인터뷰 같은 거 나오죠. 그게 이제 담당 작가와 담당 PD가 계속 이 사람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다가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질문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보통 밤이나 프로그램 말미에 그 속마음 인터뷰를 하게 되죠. 담당 작가가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챙겨야 될 것도 있고, 뭐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ENG는 또 계속해서 밖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에는 정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막 뭐 독감 예방접종 미리 맞기도 하고 핫팩 같은 거 엄청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데도 체력도 진짜 중요해요. 예능 작가는 특히. 그래서 좀 체력 관리도 스스로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힘들게 밤을 새워서 이제 만약에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이제 후반 작업, 뭐 편집이나 자막이 남아 있을 텐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자막은 거의 PD가 쓰는 편이기는 해요. 뭐 가끔 작가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능은 PD가 자막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 끝나면은 가편이라고 하는데, 이 가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랑 다 같이 가편을 보면서 뭐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같이 회의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음악을 입힌다든지 뭐 이런 후반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다음 회차를 위해서, 다음 대본을 쓰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자료조사와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잡다한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보도자료는 막내 작가가 많이 쓰고 그거를 서브 작가가 봐주는 편이에요. 또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홈페이지를 작가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뭐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가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바우처를 받아야 되죠. 그것도 담당 작가가 매니저를 통해서 바우처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보통은
막내 작가한테 줘서 막내 작가가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담당 경영팀에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 요즘에는 협찬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협찬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협찬을 프로그램에 어디에 넣을지,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넣어야지 좀 시청자들이 부담을 덜 느낄지를 고민하는 것도 작가의 몫이에요. 또 예능 같은 경우에는 소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를 하든 뭐 패션을 하든 소품이 엄청나게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소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거를 보통 이제 작가랑 조연출이 같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열하고 보니까 진짜 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 말고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뭐 가장 크게 보면은 뭐 자료조사, 섭외, 구성 이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잡다한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끝까지 이 건강한 체력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부딪혀 봐야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뭐 작게나마 약간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능에 이어서 교양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추스!